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호주가 시끄럽습니다. 중국이 다가오는 호주 총선에서 친중국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하다가 딱 걸렸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아는 16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집권 연립 여당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야당인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을 겨냥해서 대단한 싸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야당인 노동당은 중국 친화적 정당으로 강력한 중국과 맞서 싸우기는 역부족이라고 혹평을 하면서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모리슨 총리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한 것은 오는 5월의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중국이 다양한 수단으로 호주 총선에 개입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펼쳐왔던 집권 연립 여당 후보 대신에 중국 친화적인 노동당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공작들을 펼쳐왔다는 것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지난 11일에는 중국이 스파이를 붙여서 야당인 노동당 후보에게 자금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호주 안보당국에 발각돼서 무산되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호주 ABC 방송과 디 오스트레일리안 같은 이런 호주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중국과 강한 커넥션이 있는 한 익명의 사업가가 뉴 사우스 웨일스주의 주지사로 나선 후보들에게 당선하게 되면 영향력 행사를 하는 대가로 이 같은 시도를 했고 호주 안보정보원 ASIO라고 그러는데 이 ASIO가 이를 탐지해서 저지했다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호주 안보정보원 그러니까 ASIO는 최근 호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세 개입과 스파이 활동을 테러리즘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시드니 모닝 헤럴드하고 더 에이지는 익명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이번 사건의 배후에 중국 정보기관이 있다 이렇게 보도해서 파문은 증폭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번 보도 관련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14일에는 리 스코셔 경찰청장이 호주 연방 상원에 출석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세의 선거 개입과 스파이 활동 등이 선거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협이라 그러면서 사실상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서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15일 호주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 등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커셔 경찰청장은 호주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외세 개입과 스파이 활동이 급증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권위주의 국가에 반대하는 이 호주인들을 감시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시도가 외세 개입의 주요 유형으로 제시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커셔 경찰청장은 대다수 호주인들은 외세 개입과 관련해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민주주의 과정에 개입해서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다. 그러면서 이에 적극 대처해야 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스파이 활동과 온라인 가짜 정보도 선거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커셔 경찰청장의 발언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실제로 야당인 노동당의 킴벌리 키칭 의원이 14일 의회 발언을 통해서 중국계 호주인 억만장자가 외국 정부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호주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막대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라고 폭로하면서 실명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문을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중국 공산당의 호주 선거 개입은 관영 매체들의 기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황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는 14일 전직 호주 외교관 브루스 헤이그의 기고문을 통해서 반중 성향의 호주 정부 여당을 깎아내리고 또 야당을 적극 지지하는 외부 기고문을 실어서 이 호주 총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디 오스트레일리안을 비롯한 호주 언론들은 이런 중국 관영 언론의 글이 코로나19 기원설 같은 쟁점을 둘러싸고 호주와 줄곧 대립해왔던 이 모리슨 총리의 불리한 여론 조성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타임스의 기고문은 모리슨 총리를 겨냥해가지고 부패, 코로나19 방역 실패, 반사회적 운동과 편견 등으로 무너지는 정부를 이끄는 광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야당 총수인 앤서니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안전한 지도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글로벌 타임스의 이 기고문에 대해서 디 오스트레일리아는 15일 중국 정부의 선전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가 노동당 지도자인 앤서니 알바니스를 스콧 모리슨 현 총리보다 더 나은 총리 후보로 지지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글로벌 타임스의 글은 호주 내 중국인들을 자극해서 호주의 총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지로 호주 정계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임스 패터슨 호주 의회 정보안보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의 선전도구인 환구시보를 두고 자신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게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호주를 강압적으로 제어하려는 세력이 이번 총선에서 모리슨 정부의 재선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이렇게 디 오스트레일리안에 전했습니다. 여당 내 대표적인 반중 인사로 알려진 피터 더튼 국방장관도 중국이 이번 총선에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노동당 정부가 출범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노동당은 더튼 장관이 아무런 근거 없이 국가안보를 정쟁의 무기로 쓰려 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호주 선거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호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중국의 호주 총선 개입 사건은 한마디로 중국을 배척하는 정권이 아니라 친중국적 정권을 수립하려는 중국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옳을 겁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이 스콧 모리슨 총리의 집권 연립 여당이 집권한 이후로 이 호주하고 중국 간의 관계는 대립 일변도로 변해왔습니다. 특히 스콧 모리슨 정부의 반중국 정책은 중국을 코너로 몰기에 충분했고요. 더더욱 미국과 강력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면서 중국은 사실상 호주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까지 겪게 됐습니다. 더더욱 호주가 미국, 영국과 함께 오커스 동맹을 출범시키고 호주를 중국 압박의 전초기지로 만들면서 중국은 그야말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다가오는 올해 호주 총선에서 반드시 친중국적인 노동당이 집권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면서 이 호주의 야당 정치인들한테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호주의 선거 판세는 집권 여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설입니다. 호주 민영방송 채널 7이 지난 1월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모리슨 총리가 이끄는 연립 여당은 이 방역 실패 논란 등으로 오는 5월 총선에서 이 야당인 노동당에게 패배할 위기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발 이래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쳐왔던 호주가 지난해 10월부터 방역을 완화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시도했는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들어 확산되면서 호주 사회를 공경으로 빠뜨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스콧 모리슨이 이끄는 집권 연립 여당이 열세를 보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호주 총선에 개입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인 노동당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려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관건은 과연 중국의 호주 총선 개입 사건이 패배 조짐이 보이던 집권 연립 여당을 살리는 호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가 안보 이슈를 정면으로 내세우면서 이 노동당을 친중국적 정당이라고 몰아붙이는 데는 이번 총선의 핵심 이슈로 안보 문제를 내세워서 승부하려고 하는 의도가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 스콧 모리슨 총리는 14일 밤에 이 국가안전보장위원회 그러니까 NSC를 소집해가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잠재적으로 임박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오히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리슨 총리는 노동당은 호주인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그러면서 호주를 위협하고 강압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친중국 대 반중국 구도로 끌고 가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내비친 겁니다. 결국 이번 중국의 호주 총선 개입 사건은 집권 연립 여당에게는 호재고 반대로 노동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인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북미, 유럽, 아시아의 성인 약 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가지고 전 세계 17개 나라를 조사를 해봤는데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났냐면
호주인들의 경우에 중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21%에 불과한 반면 비호감을 갖는 이들은 무려 78%나 됐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가 중국의 호주 선거 개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고, 이를 이번 선거의 메인 이슈로 등장시켜서 선거를 끌고 가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노동당은 스콧 모리슨 현 총리의 보수당 정부가 호주를 부쩍 미국 쪽으로 다가서게 하면서 이 중국과 거리를 벌였는데, 이게 초강대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이걸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중국의 호주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는 노동당과 연관성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고, 보수당의 친중 프레임을 비판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스 노동당 대표는 정보당국, 그러니까 ASIO하고 소통을 했는데 노동당 후보 중에는 아무도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호주 내 여론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디 오스로이라는 16일 중국의 호주 총선 개입 문제는 모든 정당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호주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외국 세력의 시도가 확인되면서 호주 정치계에 경종을 울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모리슨 정부는 이번 폭로를 야당인 노동당에 대한 전면 공격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신문은 중국이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게 수십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선거 개입 사건은 호주의 주권을 훼손하려는 행위다, 그러면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의 연계에 대해 많은 호주인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이미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의 유착관계가 드러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노동당 상원 의원이었던 샘 다스티리는 이 중국 공산당과 유착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전격적으로 그래서 사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스 베비지 전 국가평가국 전략분석실장은 호주 재무평론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현재 중요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천인계획의 일환으로 호주에서도 중요 포스트의 정치인들을 포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ASIO의 최근 발표는 중국의 이런 노력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 오스트레일리아는 모든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은 외국 세력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금 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은 중국의 호주 사회 침투 실태를 분석했던 중국의 조용한 침공,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붉은 손 등의 저자인 클라이브 해밀턴 호주 찰스 스튜어트 대학 교수의 경고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일깨워줍니다. 그는 지난해 9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중국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데는 호주 언론과 정보기관의 역할이 컸다, 그러면서 언론사들이 중국의 호주 내 개입과 침투, 영향력 행사 실태를 활발하게 추적 보도를 했고, 정보기관들도 경고성 분석 보고서를 내면서 호주를 속국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야망을 폭로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상대방 국가의 정계와 재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엘리트들을 표적으로 정해놓고 구스르고 포섭하고 압박하는 전술을 구사해서 친중파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을 모욕할 수단을 확보해서 꼼짝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한국 국민이 주권 국가로서 독립과 민주적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중국이 부과할 경제적 보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겨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우리 대한민국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